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2,000 선을 돌파해 13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5일 금 현물이 온스당 $2,021 선에 거래되면서 금 가격이 진짜 금값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000 선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2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993만 건으로 떨어지자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이 2020년 8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2,075 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업계 상황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민간 고용도 예상을 하회해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달러 약세와 국채 수익률 하락이 계속되자 이른바 이자가 없고 달러로 거래되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UBS 그룹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전략가는 금을 헤지 회피 수단으로 여겨왔고 금의 안전자산 특성이 최근 시장 격동기에 다시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제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여권 발급이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갱신 절차가 정체되면서 여행 계획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메데리 애들러는 4월에 친구와 함께 멕시코로 오랜만에 휴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여권 갱신을 신청했고 급행료까지 얹어서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탈 날짜에 2주 전이지만 아직 새 여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여권 발급을 하는 공무부에 70에서 80번 전화를 걸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시카고 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메레딧이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뉴올리언스나 달라스 혹은 덴버 쪽으로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국제여행을 하기 위해 여권을 만들려면 직접 인터뷰를 위해 국내 여행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메레딧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권 발급 적체 현상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한 수요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여권 신청 건수가 50만 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 여권 갱신은 현재 10에서 13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급행으로 갱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7에서 9주는 기다려야 하므로 여행을 가려면 무조건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미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개적으로 불려가는 망신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기소를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대선용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발동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원에서 기소 인부 절차를 마치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집으로 돌아가 한 연설에서 트럼프는 수사당국에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기소한 엘빈 브레그 맨하탄 지검 검사장을 급진 좌파 검사라고 지칭하고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한 후안 메르찬 판사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혐오하는 판사라고 공격했습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혐의와 대통령 퇴임 당시 기밀 문서의 무단 반출 혐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미치광이가 매일 나의 직원들에게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는 엉망이고 인플레이션은 통제불능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본격 수사로 정권 탈환이 불투명해진 공화당은 총결집 태세입니다. 공화당 중진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번 기소는 천박하다며 정치가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밀 럼니 상원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성과 행동은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검찰이 형사 중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향후 트럼프에 대한 유죄 선고 가능성이나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수사 등 대선을 흔들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다는 혹한기를 보낸 미국 여러 주의 일부 SRV, SUV 56만 4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CRV는 일리노이와 인디애나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판매되거나 등록된 차로 겨울철 도로에 뿌려진 소금으로 인해 프레임이 녹슬고 리어 서스펜션 부품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겨울철 도로를 청소하는 데 소금을 사용하는 주에서 판매되거나 등록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특정 CRV입니다. 딜러점은 SUV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서포트 브레이스를 장착하거나 리어 프레임을 수리합니다. 프레임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새로운 차량 구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소유자들은 5월 8일부터 우편으로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안전규제 당국은 6일 소금이 축적돼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어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CRV는 커네티컷, 델러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및 워싱턴 DC에서 판매되거나 등록된 차입니다. CRV는 캐나다에서 이미 리콜되었으며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에서는 61건의 고객 불만이 있지만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전 세계 여행객이 몰리는 하와이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하원은 관광객에게 관광 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으로 인해 하와이의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니 그 복원 비용을 물리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이 숲, 공원, 등산로 또는 다른 자연구역을 방문할 경우 1년 유효기간의 관광 허가증을 구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수수료는 산호초 보수, 천연림의 병충해 예방, 주 명물인 돌고래와 거북이 보호를 위한 순찰 등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탄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는 관계로 주 당국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전언입니다.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 기간을 두게 되며 그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공항은 애틀랜타 하트필드 잭슨 국제공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애틀랜타 공항은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객이 급감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공항위원회는 전 세계 2천여 개 공항의 데이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위는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3위는 덴버 국제공항, 그리고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5위를 차지했고 LA 공항은 6위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수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70억 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공항을 이용해 여행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3.8%에 해당합니다. 미시간주가 5일 1931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공식 폐지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지사는 법이 우리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반영하게끔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시간주 하원과 상원은 지난 3월 낙태금지법 폐지안을 승인해 주지사에게 이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작년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의 권한으로 넘기자 미시간주는 주민 발의를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개정안을 주민투표로 가결했습니다. 위트만 주지사는 92년 전에 낙태금지법을 좀비법으로 칭하며 언제고 되살아나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기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스콘신주에서는 대법원을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우위를 지키게 돼 향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낙태금지법 등 예민한 사회 이슈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팩 로건색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제니 프로터세위치 미러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가 5일 당선됐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임기는 오는 8월 시작됩니다. 따라서 주 대법관은 진보 넷 보수 셋의 구도가 될 예정입니다. 뜨거웠던 미국 노동시장이 식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지난 3월 민간기업 고용은 14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인 21만 명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며 전달인 2월의 26만 1천 명과 비교해도 12만 명가량 줄어든 결과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진 곳은 레저업계 9만 8천 명, 무역 및 운송업계 5만 6천 명, 그리고 건설업계 5만 3천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준 분야는 금융업계 5만 1천 개, 전문 사무 서비스업계 4만 6천 개, 그리고 제조업체 3만 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술과 금융권의 대규모 감원 여파로 풀이됩니다. ADP의 넬라 리처드슨 이코노미스트는 3월 데이터는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몇 가지 신호 중 하나라며 고용주들은 고용 경쟁에서 물러나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은 3개월간 정체 뒤 차츰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직장을 옮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의 경우 14.2%로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뜨거운 노동시장의 수요를 식히려는 중앙은행의 긴축 캠페인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월 구인 건수는 993만 개로 1월 대비 7% 약 60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수치가 1,000만 개 아래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에 920만 개 이후 1년 11개월 만입니다. 3월 실업률은 2월과 같은 3.6%로 예상됩니다. 다만 7일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오는 10일 개장 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동시장 과열이 식어간다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명분은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